자, 이번 시간에는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과 의문문과 의문사 이끄는 명사절에서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이제 딱 말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의문에는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과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은 아닙니다. 자, 차이점이 뭐냐? 의문사가 없는 의문은 yes나 no의 대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뭐로 시작되냐? 얘는 비동사나 조동사, 그 다음에 아니면 do나 does, did로 의문이 시작됩니다. did로 시작되죠. 물론 do, does, did 의문에서는 이가 조동사입니다. 얘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의 차이점 뭐냐? 그러면 얘는 yes나 no의 대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 얘는 뭐로 시작돼요? 의문사로 의문이 시작되죠. 의문사로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의문사의 종류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의문사의 종류는 그래서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 대명사. 두 번째, 의문 형용사. 세 번째, 의문 부사가 있습니다. 의문 대명사란 이 절에서 명사나 대명사가 의문사로 전환된 것을 의문사로 전환된 걸 의문 대명사라고 합니다. 얘는 절에서 형용사가 의문사로 전환된 거 의문 형용사. 그다음에 의문 부사는 부사가 의문사로 전환된 거 의문 부사라고 합니다. 그럼 의문 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얘는 의문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명사 뭐냐 하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합니다. 얘는 의문 형용사는 의문사 역할과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의문 부사는 의문사 역할과 부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수능 문제에서 33번 문제가 지금 얘를 이용해서 의문을 묻는 문제가 지문이 여기 많이 출제됐죠. 그래서 이걸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들 알면 이거를 쉽게 3문이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네. 다 먹고 가. 자, 의문사가 없는 의문만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 만드는 방법에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 동사의 종류를 보죠. 그래서 비동사나 조동사는 어떻게 의문 만듭니까?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꿔서 의문 만들죠. 그래서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바꾸어서 의문 만들죠.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있죠. 일반 동사는 어떻게 씁니까? 주 앞에 조동사 to나 does나 did를 사용해서 의문 만들죠. 그래서 의문 만들 때, 의문사가 없는 의문 만들 때 첫 번째 보는 것은 동사의 종류가 되겠고요. 두 번째 뭐 보냐면 시제를 봅니다. 자, 여기는 해결됐습니다. 그냥 주어동사 바꾸면 되니까 이것만 이제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제를 봐서 그 전에 시제가 현재 시일 때는 뭘 씁니까? 여기서 조동사, 주 앞에 조동사 do나 does 쓰고, 만약에 과거 시일 때는 뭘 씁니까? 주 앞에 조동사 did를 써서 의문을 묻겠죠. 그럼 얘는 해결됐죠. 하나니까. 그럼 얘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럼 세 번째는 뭘 보니까? 인칭을 보죠. 그래서 주어가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일 때는 뭘 써서? 조동사 do를 써서 의문 만들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뭘 써서? do를 써서 의문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 만들 때
비동사나 조동사는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꾸면 바로 의문이 되고 일반 동사일 때는 주 앞에 조동사 to나 더즈 뒤에 쓰는데 요것만 구별해야 되죠. 일반 동사인 경우. 그래서 두 번째는 시제를 보고서 현재는 to나 더즈, 과거는 다 did. 그래서 세 번째 인칭 보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서 그다음에 의문사 있는 의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 있는 의문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의문사 때문에 이번에 좀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쉽습니다. 알고. 자, 첫 번째 뭐예요? 비동사일 때 he is a farmer. 그런 농부이다. 평서물이죠. 뭐뭐다 뭐뭐 아니다. 그래서 그는 농부이다. 그는 농부인가요? 그죠? 그는 농부이다. 그는 농부인가요? 이랬을 거예요. 자, 동사가 비동사니까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꾸니까 is he a farmer 이렇게 묻겠죠. 그죠? 뭐 비동사 나오면 그냥 주어 동사 위치만 바꾸면 바로 의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yes he is 아니면 no he isn't. 지금 뭐 yes나 no의 대답이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뭘 봐요? 주어 동사 봅니다. 자, he can swim. 그는 수영할 수 있다. 그는 수영할 수 있나요? 그죠? can he swim 되겠죠. 주어 동사 can he swim. 뭐 이거는 뭐 할 것도 없죠. 그래서 비동사나 조동사, 주어동사의 위치를 바꿔. 조동사가 바꾸는 건 조동사를 바꾸고 비동사를 바꿔서 의문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동사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반 동사. 그죠? 자, you drink coffee. 너는 커피를 마신다 이랬어요. 너는 커피를 마시니? 이렇게 물으라 그래요. 그죠? 너는 커피를 마신다. 너는 커피를 마시니? 이렇게 물으라 그래요. 자, 일반 동사니까 뭐 써? 주 앞에 조동사 do나 does나 d를 쓸 거예요. you 조동사입니다. 의문에서. 그 다음에 분동사 drink coffee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동사라는 걸 통해서 do나 does, d를 쓴다는 걸 알 거예요. 두 번째, 마신다. 우리가 동사는 시제를 표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시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id 안 씁니다. did는 과거 시제 쓰니까. 세 번째 인칭. you는 인칭이니까 뭐 씁니까? do를 쓰겠죠. do you drink coffee? 이렇게 되죠. 그녀는 커피 마십니다. She drinks coffee. 이래 되죠. 그녀는 커피를 마신다. 근데 그녀는 커피를 마시나요? 자, 어떻게 씁니까? 일반 동사니까 마찬가지 do나 does나 did, she. 이게 조동사입니다. 자, 동사에서 뭐가 표시됐습니까? 시간과 현재라는 거, 시간과 주가 상징 단수라는 거, 시간과 인칭이 표시됐죠. 근데 여기서는 조동사 있을 때는 조동사에서 시간과 인칭이 표시되니까 다시 분동사에서 시간과 인칭을 표시할 필요가 없어서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뭘 써요? drink coffee 이렇게 되겠죠. drinks 쓰는 거, 왜 drinks 쓰는 이유는 여기서 시간이 현재라는 것과 주가 상징 단수, 시제가 현재라는 것과 인칭이 상징 단수라는 게 표시됐습니다. 주어가. 자,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시제 보니까 현재고, 그죠? 과거 아니고 상징 단수니까 던스죠. 그럼 던스 속에서 뭐가 표시됐어요? 현재란 시간과 주어가 상징 단수라는 인칭이 표시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동사에서 시간 인칭을 다시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does she drink coffee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과거일 때는 그들은 커피 마셨다. They drank coffee. 여기도 뭐가 표시됐어요? 이것이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시간이 이 동사 속에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의문 받을 때 마찬가지 do나 does나 일반 동사니까 do나 does나 did 쓰겠죠. did they. 그 다음에 여기서 drink가 되겠죠. drink coffee 동사원형. drink 쓰는 것은 여기서 시간이 과거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drink 썼죠.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 시제 보니까 동사 종류 받고 시제 보니까 과거니까 과거는 무조건 did 쓰죠. 그럼 여기서 did 조동사 did 속에 시간이 과거라는 게 여기서 시제가 벌써 표시되었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drink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drink를 쓴 이유는 이 시간이 동사가 과거에 마셨다 시간이 과거라는 걸 나타낸 것이고, 그죠? 여기서 조동사 did 속에 벌써 did 쓰게 되면 과거라는 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과거라는 걸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의 원형을 쓰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것이 지금까지 본 것이 뭐예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본격적으로 의문사가 있는 의문을 만드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사는 뭐와 구별을 해줘야 되냐면 관계대명사와 구별을 해주는 것이 시험에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의문 대명사 이끄는 의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대명사란 얘가 뭐가? 이건 절에서 명사나 대명사가 의문사로 전하는 걸 의문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죠? 됐습니까? 의문 대명사는 이게 뭐든? 이게 절에서 명사나 대명사가 뭐로 전하는 거? 이것이 의문 대명사로 전환된 것을, 그죠? 의문사로 전하는 게 의문 대명사죠. 그래서 이걸 의문 대명사로 전환됐습니다. 절의 주어. 그러니까 이걸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이 명사나 대명사는 반드시 주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는데, 그죠? 첫 번째, 주어로 쓰인 명사나 대명사가 의문 대명사로 전환되는 경우 있고요. 두 번째는 명사나 대명사인데 이것이 뭐로 쓰인? 목적으로 쓰인 명사나 대명사가 의문 대명사로 전환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명사나 대명사인데 절에서 쓰인 명사나 대명사, 이거 뭐로 쓰인? 주격 보어로 쓰인 명사나 대명사가 의문 대명사로 전환된 형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공간을 떼어놨을까요? 구별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겠죠. 이때는 의문을 만드는 방식이 순서가 평서문에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에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으로 전환됩니다. 얘는 평서문에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 또 평서문에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으로 전환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원래 의문을 만드는 순서가 평서문에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 의문사 있는 의문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었는데 얘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문법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를 피하기 위해서? 문법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충돌이 일어나냐? 조동사 do나 does나 did는 어디 앞에? 주어 앞에 위치한다는 것과 의문사가 있는 의문에서 의문사는 맨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한다는 것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맨 앞에 위치한다는 것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우선 나중에 보고 요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책을 가지고 있다. He has a book. 그래서 썼습니다. 평서문이죠. 그는 책을 가지고 있나요? 뭐 써요? do, does, did죠. 그죠? 그 다음에 삼식 현재니까 do, does. 인칭이 삼식 나시니까 does죠. 그래서 does he have a book?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는 책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자, 둘 다 의문이죠. 자, 얘는 뭘 시작합니까? 우리가 비동사나 조동사나 do나 does나 did로 시작되는 것은 의문사가 없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책 가지고 있나요? Yes, he does, no, he does. 이렇게 답할 수, yes나 no의 답이 가능하겠죠. 근데 얘는 yes나 no의 답이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자, 이 상태에서 평소문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에서 의문사 있는 의문을 바뀌었는데 뭐가 의문사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책이라는 이건 뭘? 명사죠. 뭐로 쓰인 명사? 목적으로 쓰인 명사죠. 그것이 뭘 바뀌었어요? 무엇을 바뀌었죠? 그죠? 그럼 명사가 얘 무엇을 바뀌었어요? 명사에 쓰였으니까 뭐예요? 의문 대명사죠. 그럼 의문사는 어디에 위치해? 맨 앞에 오죠. 그래서 what does he have?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what은 아까 무슨 역할 한다 했어요? 의문사 역할과 의문 대명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의문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대명사 무슨 역할이에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 즉 명사를 대신해 쓰니까 주어나 목적어 보호 중에 하나 역할을 합니다. 자, 이거 몇 형식입니까? 3형식이죠. 얘도 몇 형식입니까? 3형식이죠. 근데 여기서 더즈가 나간 이유는 의문한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의문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더즈가 나갔습니다. 얘 몇 형식입니까? 문장의 형식은 동사 결자는 동사 변화가 없죠. 해서 그죠? 얘는 몇 형식? 3형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나왔습니까? 얘는 지금 무슨 역할? 얘가 주어고 has가 have가 동사고 얘가 뭐야? 목적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합니다. 왜? 대명사는 원래 명사하는 역할을 그대로 이어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책 대신 나왔잖아요. 목적으로 쓰임. 그죠? 그래서 탐은 정직하다. 탐 is honest 이랬었어요. 그럼 대신했을 때 he, his, him 중에서 어떤 거 써야 됩니까? 이게 명사가 하는 역할, 주어 역할하고 있죠. 대명사도 명사하는 역할을 그대로 이어서 하기 때문에 주격을 he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죠? 나는 탐을 사랑한다. I love 탐 하잖아. 근데 여기서 이거는 뭘 써야 됩니까? he, his, him에서 뭐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왜? 이것이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이 대명사일 때도 명사하는 역할 그대로 이어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책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럼 얘도 대명사 나왔죠. 얘는 의문사 역할을 하면서 명사 대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사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이어서 하니까 이거는 무슨 역할? 의문사 역할과 대명사, 목적 역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죠. 그럼 왜 나갔어요? 자, 목적어가 문장 여기 D와 E는 앞으로 나왔어요. 위치가 바뀌었죠. 위치가 바뀐 걸 뭐라 그래요? 도치. 그죠? 위치가 바뀐 걸 위치 치자 써서 바뀔 도자 들치자 바뀐 위치가 바뀌었다. 도치라. 왜 도치를 시켰습니까? 의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도치가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주어 동사 위치가 더지 조동사 이거 위치가 바뀌었어요? 의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바뀌었습니다. 얘는 왜 목적어 맨 앞에 나왔어요? 의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위치가 바뀌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해? 의문의 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치가 감탄문의 도치, 기억문의 도치, 의문의 도치, 강기 도치를 했는데 이거는 의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문장 성물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예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이거는 뭐예요? 명사나 대명사인데 뭐로 쓰인? 주격 보호로 쓰인 명사나 대명사, 의문 대명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의문 대명사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의문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하는데 이 대명사 무슨 역할? 주격 보호 역할을 하겠죠. 네. 명사 대명을 그대로 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그는 탐이다 하면 뭐예요? He is 탐이래야 되죠. 그래서 몇 형식이야? 2형식이죠. 그죠? 그래서 주어, 불완전한 동사, 보호죠. 그죠? 그는 탐인가요? 자, 뭐예요? 의문사가 없죠? 이 비동사니까 주어 동사 위치를 바꿔서 하면 되니까 이제 탐 되죠? 그죠? 근데 여기서 그는 탐인가 이랬습니다. 근데 이것서 그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Who is he 되죠. 그럼 who가 이거 탐 대신 who가 나왔죠? 그럼 탐 뭐였죠? 뭐 대신 뭐예요? 보호가 대신 나왔죠? 그럼 얘가 보세요. 얘가 뭐예요? 얘가 보호, 동사, 주어죠.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었죠. 왜? 의문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얘가 뭐예요? 의문사, 그죠? 지금 보호로 쓰인 것이 의문사로 변환돼서 의문 대명사로 명사가 전환됐으니 의문 대명사죠. 그래서 의문사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문 대명사는 명사가 대신에 나왔으니까 원래 명사하던 주격 보호 역할을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으면서, 그죠? 의문사 역할과 대명사. 지금 탐이란 명사 대신 나왔으니까 대명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명사하는 역할, 주격 보호 역할을 그대로 이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평성을 해서 의문사 없는 의문, 의문사 있는 이것이 원래 바뀌는 방식입니다. 근데 1번은 다릅니다. 1번을 왜 이렇게 하는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돼요? 네. 자, 1번. 자, 이것도 앞에
했듯이 평서물 해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에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 그렇게 한번 막 바꿔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탐이 죽었다. 탐 died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탐이 죽었나요? 이렇게 물으라고 해요. 탐이 죽었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반 동사니까 과거니까 did죠. did 탐 die 이렇게 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누가 죽었나요? 이랬을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예요? 탐이 누가로 바뀌었죠? 음사로 맨 앞에 바뀌니까 그러면 who did die 이렇게 되겠죠. 그럼 틀립니다. 왜 틀립니까? 얘는 who는 뭐 대신 나왔어요? 탐 대신 나왔죠? 그럼 얘가 무슨 역할에? 명사가 되는 역할 그대로 이어서 하죠. 즉 다시 말해서 의문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 하잖아요. 그죠? 대명사가 무슨 역할? 이거는 명사가 되는 역할 그대로 이어서 한다 그래서 대명사. 그러니까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법이에요? 조동사 do, does, did는 주 앞에 위치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주어가 뒤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이거 틀렸네. 그러면 did, 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쓰다 보니까 또 문제가 뭐예요? 의문사는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한다는데 또 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조동사 do, does, did와 의문사는 같이 쓰이면 문법에 충돌을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같이 못 쓰이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평서문에서 의문사 없는 의문에서 평서문에 의문사 있는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래서 평서문에서 의문사 없는 의문 하나. 그 다음에 평서문에서 누가 죽었나요? 바로 who died.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바로 전환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do, does, did 쓰지 않기 때문에 문법에 충돌이 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네. 그 나중에 뭐 회화책 보니까 뭐 what 무슨 일이 할 때 what happened 이러잖아. 그죠? what happened. 근데 여기서 너 뭘 먹었어요? what did you eat 하잖아. 내가 그때 공부를 못 할 때. 그죠? 여기서는 왜 did를 안 썼을까? 여긴 did 쓰고. 그죠? 내가 사실은 궁금하게 여겼었습니다. 그죠? 근데 뭐 딱히 그죠? 아는 뭐 설명된 바가 없어서 제가 나름대로 이게 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르면 다 문장을 문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사 이끄는 의문 대명사 이끄는 의문 봤고요. 그 다음에 의문 형용사 이끄는 의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 형용사 이끄는 의문문. 자, 형용사는 용법이 무슨 용법으로 나뉩니까? 한정적 용법과 서술 용법으로 나뉘죠. 근데 이 의문 형용사는 아까 뭐가 전환된 거라 했습니까? 얘는 형용사가 의문사로 전환된 것을 의문 형용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형용사가 한정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가 전환된 거와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가 전환된 것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형용사인데 무슨 용법으로 쓰인 형용사냐면 한정적 용법으로 쓰인 형용사입니다. 고로 뒤에 뭐 나와요? 명사 나옵니다. 근데 이 명사가 뭐인 경우 있습니까? 주인 경우 있고요. 두 번째, 형용사가 또 뭐로? 한정적 용법으로 쓰인 형용사인데 뒤에 뭐가 나와? 명사 나오는데 이 명사가 뭐인 경우? 목적어인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형용사인데 무슨 용법으로 쓰인? 한정적 용법으로 쓰인 형용사인데 그죠? 여기서 뒤에 명사 나오는데 이 명사가 뭐인 경우? 주격 보인 경우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형용사인데 뭐로 쓰인?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문 형사로 전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명사 나오지 않죠. 자, 그래서 의문은 전환된 방식은 이거는 아까 똑같습니다. 2번, 3번, 4번은 평서문에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에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으로 전환됩니다. 얘는 아까 똑같습니다. 평서문에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 그 다음에 평서문에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으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문법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1번은 문법의 뭐예요? 문법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럼 2번, 3번, 4번부터 설명하고 1번으로 가서 거꾸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치? 자, 예를 들어서 he killed 8 soldiers. 그는 8명의 병사들을 죽였다 했습니다. 자, 8은 뭡니까? soldiers를 식하죠. 그래서 명사의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를 해서 수량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죠? 수량 형용사. 그래서 자, 명사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형사 표현할 때 원래부터 형사에 속하죠. 수량 형용사. 명사의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수량 형용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명사, 병사들의 수를 나타내는 형용사, 수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수량 형용사는 수를 나타내는 수형용사, 양을 나타내는 양형용사를 분류하는 내용은 수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그는 8명의 병사를 죽였으니까 의문사 오늘문 Did he kill 8 soldiers? 이렇게 되겠죠. 이 상태에서 그는 8명의 병사들을 죽였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는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죽였나 이래서 물어야 돼요. 그럼 지금 자, 이거는 의문사 똑같은 의문이죠. yes or no에 두 더드 뒤들으면 의문사가 없는 의문이라 했어요. 비동사나 동사. 의문사가 없는 의문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8이 없어지고 그죠? 얼마나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8을 뭘 식하고 있어요? 수량의사는 soldiers라는 명사를 식하고 있었죠. 근데 이 명사는 뭘 쓴 거예요? 목적으로 쓰인 거죠. 즉 목적으로 쓰인 명사를 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얼마나 많이 이렇게 써요? 그럼 얘가 A씨 뭐로 얼마나 많이 how many죠? 그럼 얘가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피식어죠. 그래서 형용사가 나가면 꾸며주는 말, 꾸미면 받는 말은 다시 말해서 수식어, 피식어로 서로 인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how many soldiers did he kill? 그러니까 이거 목적어였잖아요. 목적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병사들을 그는 죽였나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요? 이게 목적어의 명사를 식하했던 이 3번이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자, there are 8 soldiers. 8명의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랬었어요. 자, 주어, 동사, 보어죠. 그래서 8은 얘를 솔저식하고 이 명사는 뭐요? 보어로 쓰인 명사죠. 8명의 병사들이 있습니까? Are there 비동사니까 조동사 위치 바꿔서 Are there 8 soldiers? 이렇게 되겠죠. 8명의 병사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얼마나 많은 병사가 있으면 얘가 how many 다 나가겠죠. 그럼 얘도 따로 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How many soldiers are there?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뭐예요? 보어, 동사, 주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예요? 형용사에서 수량형용사, 수형용사에서 나왔으니까 얘도 형용사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의문 형용사인데 형용사에서 의문사가 드러났다니까 의문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얘를 A시 솔저스를 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며주는 말 수식어와 꾸밀 만한 피식어를 서로 인접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격 보호 부지런히 보겠습니다. 형용사 이제 서시형법이니까 이때는 명사를 식하지 않죠. 즉 서술어 일부러 쓰였습니다. 뭐로 쓰였어요? 주격 보호로 쓸 때를 말합니다. 주격 보호.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날씨가 나쁘다. The weather is bad. 이랬었어요. 자, 날씨가 나쁜가요? Is the weather bad? 이 bad는 뭡니까? 이 형식이죠. 주어, 동사, 보어. 보어로 쓰일 수 있는 건 뭐가 쓰인다 했어요? 명사나 명상당어, 형용사나 형상당어. 얘가 뭐예요? 형용사죠.
무슨 용법 쓰인? 주어를 뺀 나머지 서술어. 서술적 용법 쓰인 형사죠. 명수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날씨가 나쁜가요?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서 이 상태에서 날씨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자, 뭐가? 배드가 어떤가요? 얼마나, 어떻게, 어떤, how죠. 그래서 how is the weather? 그럼 얘가 형용사 무슨 용법? 서술용법 쓰인 형용사가 의문사로 전환됐죠. 그럼 얘는 뭐예요? 형사가 의문사로 전환했으니까 의문 형용사가 되겠죠. 이때는 한정법이 아니니까 뒤에 나온 명사를 수식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1번으로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학교에서는 학교용법에서는 의문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간접입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배우면 실제로 독해에 들어가서 머리가 아픈지 뭐 골이 시끄니까 아픕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 soldiers died 있었어요. 그죠? died. 8명의 병사들이 죽었다죠. 쉬카를 명사가 뭡니까? 주어죠. 8명의 병사들이 죽었다. 그래서 8명의 병사들이 죽었나요? 이게 어떻게 했어요? Did 8 soldiers die? 이렇게 묻겠죠. 그래서 8명의 병사들이 죽었나요?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었나요? 이런 걸 알아요.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죽었나요? 그럼 얘가 뭐야? 이것이 얼마나 바꾸겠죠? 얘가 얘를 꾸짖고 있으니까 같이 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서? How many soldiers did 남죠? 그러면 did die 이렇게 되겠죠. 자, 의문사는 문장의 맨 앞에 쓴다 맞어요. 그리고 얘가 수식하는 이 명사가 뭐예요? 주어였죠. 근데 또 안 맞잖아요. 조동사 do나 does는 의문에서 주어 앞에 위치한다 라고 하잖아요. 그럼 did how many 이렇게 쓰면 됩니까? How many soldiers?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도 문법에 충돌을 하죠. 의문사는 문장 맨 앞에 위치한다는 것과 두 더디든 주 앞에 위치한다는 문법에 충돌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까 이렇게 전환됩니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8명의 병사 죽었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얼마나 병사 죽었나요? How many soldiers died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래서 의문 형사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해석할 때 학교 다닐 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그죠? 근데 문법책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나서 내가 만들어 버렸습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 부사가 이끄는 의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부사는 자, 이거는 뭐가? 부사가 의문사로 전환된 걸 의문 부사라 하죠. 부사의 특징은 뭡니까? 부사의 특징은 생략 가능하고 명사식하지 않으면 부사입니다. 근데 부사의 쓰임 있죠. 부사 용법 어떻게 쓰인다 했어요? 첫 번째 독립적으로 사용. 두 번째 형용사 수식. 세 번째 부사 수식이라 했죠. 근데 얘가 중요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여기도 똑같이 수식어와 피수식어는 서로 붙어 다녀야 된다. 인접해야 된다는 부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요것부터 1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외가 없이 그냥 평서문에서 의문사 없는 의문에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으로 그냥 전환된 거 원래 방식대로 전환된 방식을 그대로 취합니다. 예를 들어 He died yesterday. 그는 어제 죽었습니다. 이랬었어요. 그는 어제 죽었나요? 과거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니까 did he die yesterday 이렇게 묻겠죠. 근데 그는 언제 죽었나요? 어제 죽은 걸 모르잖아요. 그럼 얘가 뭐예요?
생략 가능하죠? 네. 그는 죽었다.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네. 자동사. 그러니까 얘는 뭐요? 생략 가능 명시 가능하니까 부사죠. 네. 그럼 얘는 언제 죽었나요? 하면 얘가 뭐를 줬는데 when did he di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부사, 의문사 전환했으니까 뭐가 돼? 의문, 부사. 의문사는 무슨 역할에? 의문사 역할과 부사 역할을 합니다. 부사의 특징은 생략가는 명사를 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식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자, 이래서 she is very pretty 이랬어요. 그녀는 매우 예쁘다. 그럼 very는 어떻습니까? 없어도 간단한 거 되죠? 생략 가능, 명수식 안 하죠? 그래서 얘는 뭡니까? 생략 가능, 명수식 안 하니까 얘는 부사입니다. 근데 이거 뭐 나오고 있어요? 뒤에 형용사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부사가 뭘 시켜요? 형용사를 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예쁘다. 그래, 그녀는 매우 예쁜가요? 어떻게 써였어요? Is she very pretty? 이렇게 쓰겠죠. 그녀는 매우 예쁜가요?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그녀는 얼마나 예쁜가요? 이렇게 쓰려고 해요. 얼마나 예쁜가요? 자, 얼마나 어떻게가 영어는 뭐예요? how죠. 그럼 얘를 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매우가 얼마나 바뀌었죠? 베리가 얼마나 바뀌어서 얘가 앞으로 나가겠죠? 뭐로 나가요? 얼마나 how. 근데 얘가 슉하고 있었죠? 같이 따라가서 how pretty is she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부사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걷는다. He walks. 일형식 됐습니다. 자동사죠. 일형식 만든 단사. 그래서 여기서 he walks slowly. 그는 천천히 걷는다. 이랬습니다. 그럼 천천히 뭡니까? 부사죠. 왜? 생략 따로 명시가 안 하니까. 근데 여기서 그는 매우 천천히 걷는다. He walks very slowly. 이랬었습니다. 그럼 very가 뭘 시켜요? 부사식하죠. 부사가 얘도 very도 특징이 생략 따로 명시가 안 하죠. 그러니까 얘도 부사입니다. 근데 부사가 뭘 시켜? 부사를 시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의문문으로 바꿉니다. 그럼 매우 천천히 걷나요? 일반 동사니까 does he walk very slowly 이렇게 되겠죠. 그는 매우 천천히 걷나요? 이렇게 되죠. 근데 그는 얼마나 천천히 걷나요? 이랬을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우가 얼마나 바뀌었죠? 얼마나 어떻게 how죠. 그래서 이 같이 나와서 how slowly does he work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how가 부사에서 나와서 의문 부사, 취급피소 인접하니까 같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의문 부사가 이끄는 의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사가 이끄는 의문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뭐냐? 이제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가 시험에 날 가능성이 있냐면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배웠잖아요. 그죠? 뭐 배웠어요? 관계부사 where하고 when 배우고 who 관계 배웠잖아요. 그죠? 관계대명사 who 배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who는 영어에서 그럼 뭐로 쓰느냐라는 것을 보셔야 되겠죠. 뭐로 쓰겠습니까? 보세요. 참 이거 명사들을 우선 설명해야 되겠구나.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그냥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후 명사들은 나중에 명상나무 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후는 영어에서 세 가지 쓰일 수 있습니다. 뭐로 써요? 의문문에서 의문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라고 해석합니까? 해석은 누가라고 해석하죠. 물음표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뭐일 겁니까? 그래서 또 관계 대명사 쓰이죠. 그죠? 관계력은 무슨 용법을 하니까 한정적 용법과 무슨 용법? 계수적법은 아니죠. 또 뭘 쓰입니까? 얘가 명사절일 겁니다. 여기 또 후의 해석은 누가라고 해석합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얘는 뭐요? 후 다음에 절이 어떻게 씁니까? 생략 가능합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후 다음에 절이 생략 불가능합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물음표 문제죠. 예를 들어서 Who stole my book? 누가 내 책 훔쳤습니까? 누가 내 책을 훔쳤습니까? 그랬을 때, 그죠? 이거 물음표 왔으니까 뭐 의문문에서 의문사로 쓰였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know who died. 난 누가 죽었는지 압니다. 그래서 뭐요? 얘는 생략 불가능하죠. 뭐요? 명사절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는 I know the student. I know the student who 뭐 stole my book 이랬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생략 가능하죠. 그러니까 얘는 뭐요? 관계부사입니다. 나는 내 책을 훔치는 그 학생을 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음 중 후에 쓰임이 다른 것으로 나왔다 그러면 명사절로 쓰였을 때는 후가 생략 불가능하고 후절 생략 불가능하고 관계부사의 대명사 생략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휘치 나왔죠? 휘치도 얘가 뭘 쓰냐면 그래서 의문이 형용사나 의문문에서 그죠? 의문에서 의문사로 써요. 그래서 의문 형용사나 의문 대명사로 쓰입니다. 그것도 뭘 이끌어? 명사 이끌어요. 또 뭘 써요? 관계 대명사로 써요. 이거 뭐 물음표 보면 되고요. 얘는 명사일 때는 어떻게 돼요? 퀴즈 다음에 나온 절이 어떻게 돼요? 생략 불가능해요. 얘는 어떻게 돼요? 퀴즈 다음에 절이 생략 가능해요. 그죠?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which pencil is good. 그래서 어떤 연필이 좋냐 그랬을 때 그죠? 의문 형사죠. 그죠? 근데 어떤 걸 더 좋냐면 which is better. 어떤 것이 더 좋냐 그랬을 때 which is better. 이건 뭐예요? 의문 대명사죠. 근데 I have a car. 나는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which runs fast. 나는 빨리 달리는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생략 가능하죠. 관계 대명사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또 시험에서 뭐가 나올 가능성이 있냐? where하고 when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중 where의 쓰임이 다른 것은 또 when의 쓰임이 다른 것은 그래서 날 수가 있습니다. 자, wher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는 영어에서 딱 3개로 씁니다. 뭘 써요? 의문문에서 의문사 있는 의문문에서 의문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where의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또는 어디로 이렇게 해석하겠죠. 그럼 물음표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뭘 이끌어요? 의문사 이끄는 명사절 이끕니다. 명사절 이끈다. 특징이 뭐겠어요? where 다음에 절이 명사절이니까 생략 불가능하겠죠. 또 뭘 씁니까? 관계 부사로 씁니다. 특징이 뭐예요? where 다음에 절이 생략 가능하고 where 앞에 뭐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존재하죠. 무슨 용법이 있습니까? 한정적 용법과 계속용법이 있죠. 한정법 계속 관계없이 그죠?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where did he die? 그가 어디서 죽었습니까? 이거 뭐예요? 의문사죠. 의문에서 그죠? 그래서 I know where he died. 나는 그가 어디서 죽었는지 안다. 자 뭐예요? 열절 생략 불가능. where 앞에 장소 같은 명사 없죠? 얘는 뭐예요? 목적으로 쓰여서 얘는 명사 절을 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그지? I found the river. 난 그 강을 찾았다. where he had died. 그가 죽은 것이 먼저 죽고 나중에 찾은 거죠. 과거죠? 대가로서죠. 그래서 이건 뭐야? where절 생략 가능이죠. 그래서 이거는 관계 부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번에
그죠? 2학 3학년 문제에서 요것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 뭐라고? 네? 차이가 뭐냐고요? 네, 다음중 외열의 차이가 쓰임이 다른 것으로 해서 났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왜는 영어에서 뭐를 쓰이냐? 왜? 사진 안 찍어요? 그럼 when이 영어에서 몇 개로 쓰이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남겨도 되는데. 그는 왜 시간 많이 먹어야죠. 자, when은 영어에서 그죠? 4개로 쓰입니다. when은 영어에서 뭘 쓰냐? 맞아? 의문사로 쓰이죠. 당연히 물음표 문부도 해석은 어떻게 해석해? 언제라고 해석하죠. 또 뭘 이끌어요? 명사도 이끕니다. 의문사 이끌 명사들이 뜨도 여기서 이거 when의 해석은 마찬가지로 언제라고 해석합니다.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when 다음에 절이 명사니까 생략 불가능하겠죠. 또 뭐로 쓰입니까? 관계 부사로 쓰겠죠. 무슨 용법? 한정법과 개수용법이죠. 그죠? 이 특징이 뭐예요? 왼절, 생략, 가능. 왼 앞에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로 써요? 부사절이죠. 그죠? 이건 뭐예요? 왼절, 또 부사니까 생략, 가능하고 명사식 안 하죠. 그래서 왼 앞에 시간 나타내는 명사 없어요. 왼 앞에 시간 나타내는 명사가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석해? 이거는 when을 해석 안 하죠. 한정 볼 때 when을 해석을 안 하죠. 계승법일 때는 뭐 접사 플러스 at the time 해석하면 된다 그랬죠. 그때. 그죠? 이때는 해석을 어떻게 해요? when을 뭐뭐일 때, 뭐뭐할 때 이렇게 해석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when did you meet her? 너는 언제 그녀를 만났냐 이랬어요. 이거 뭐 의문이죠? 그죠? 뭐 I can't remember. 나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remember when I met her. 내가 언제 그녀를 만났는지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왼절 생략 불가능하니까 목적으로 썼으니까 명사들이죠. 그죠? I can't forget the year. 그죠? 뭐 where my son was born 이렇게 썼어요. 그죠? 나는 내 아들이 태어난 그 해를 잊을 수 없다. 외월절 생략 가능. 외월 앞에 장소 나타내는 명사 존재. 관계부사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when he died 그가 자 이렇게 쓰고 I was sad 그가 죽었을 때 나는 슬펐다. 왼절 생략 가능 명사 없죠. 그 부사절이죠. 뭐일 때 뭐할 때. 맞습니까? 그래서 다음 중 when의 쓰임이 다른 것을 고르든가 말든가 이렇게 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때 특징들을 보고 찾으면 되겠습니다. 사진 안 찍어요? 그래서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은 다음에 명사절 편에서 명상다운 편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